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그동안 알려드렸던 옆판을 부착하는 방법들에서는 이렇게 바느질 선이 앞쪽과 뒤쪽에서 전부 다 보이게끔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좀 뒤집는 것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양쪽에서 보이게끔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덧대어서 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리 어렵진 않아요. 그리 어렵진 않고 구멍의 개수를 맞추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쪽을 해놓고 나서 남은 이쪽에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먼저 구멍을 뚫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구멍을 기준으로 이 옆판에 구멍을 뚫을게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뚫어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구멍을 뚫었어요. 제가 사용한 그리프는 3.38짜리 간격을 가진 그리프를 가지고 뚫었고,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가 200mm입니다. 그리고 구멍의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딱 59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59개 맞게끔 이 옆판도 구멍을 뚫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의 간격이 위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덧대어서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고 약간 체크 포인트처럼 몇 군데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구멍에서 이쪽에 오게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은펜 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펼쳐 놓고, 어차피 이쪽은 덮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군데를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똑같이 되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똑같이,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반대편도 끝에 맞춰서 똑같이 해놓고 몇 가지 체크 포인트처럼 표시를 하는 거죠. 이 위치에는 구멍이 뚫려야 된다 라는 표시죠.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가운데를 살짝 잡아서 가운데를 표시해 놓고, 이것도 물론 이제 도안에서 가운데에 표시하셔도 돼요. 여기서 가운데를 살짝 표시를 해 놓고, 그러면 센터가 맞잖아요. 센터끼리 맞춰 놓고 또 표시를 하는 거죠. 지금 센터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 밑판이 붙을 이쪽의 센터를 여기에 이제 양쪽에 표시를 해놨고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쪽에 표시를 몇 군데 체킹을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표시, 여기도 표시. 이거 구멍이 뚫릴 위치를 지금 다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쪽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대로 구멍을 뚫을 겁니다. 몇 개를 뚫을 거냐면 59개를 뚫을 건데, 보통 이 라운드 부분에서는 간격이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 부분 먼저 뚫고 그리고 가운데서부터 직선 부분을 뚫고 나서 개수를 헤아린 다음에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큼을 이 모서리 부분에서 조금 적은 간격으로 한 날짜리로 뚫을 겁니다. 자, 제가 개수를 헤아려 봤는데, 제가 아까 몸통판에서는 59개의 구멍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뚫은 걸로는 56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 사이에서 하나만 딱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쪽과 이쪽 사이에서는 두 개가 들어가면 딱 59개의 구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수대로 똑같이 뚫는 거죠. 실은 간격이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개수를 확인해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구멍의 개수대로 가거든요, 그건. 생각보다 간격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네요. 저는 조금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59개 구멍을 다 뚫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바느질 하시는 거는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굳이 저는 본딩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느질로 고정이 될 것이고 구멍의 개수를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 방향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구멍 한 서너 개 정도 하면 모양이 이미 잡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본딩을 해서 고정을 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나오는 모양이 이제 전혀 다른 뉘앙스가 됩니다. 왜냐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느낌이 되거든요. 그동안 제가 보여드렸던 방식들 같은 경우는 다 안쪽으로 조금씩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랬죠. 그리고 이것도 안쪽으로 오목한 디자인이었는데 지금 이 방식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바깥으로 볼륨감이 있는 느낌이었지만 이쪽 띠 때문에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 몸통판에서 바로 바깥쪽으로 볼륨감이 있게끔 나올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 어렵진 않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구멍의 개수만 맞춰서 뚫으면 어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요. 다만 조금 어려운 거는 바깥쪽에서 넣고 안쪽에서 손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하기 좀 어려운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보다 사이즈가 더 작았으면 안에서 이렇게 당기고 구멍을 맞추는 것 때문에 조금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시는 뭐 클러치나 조금 큰 가방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하실만 하고요. 그리고 가끔 구멍을 뚫다 보면 구멍의 개수가 다른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구멍의 개수가 다를 때 그것을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방식은 원래는 재봉틀로 하면 훨씬 수월한 방식이에요. 저 실린더의 모양이 암 구조가 이런 것을 하기에 적합하게 생긴 재봉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손으로 하기는 조금 번거로운 그런 방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양의 형태 때문에 종종 할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 몸통판은 제가 그동안 이것들을 보여드렸던 가로 140mm 그리고 이 길이가 200mm 짜리를 똑같이 썼어요. 그리고 옆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빗금을 쳐놨죠. 이 빗금이 나중에 이만큼에서 말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빗금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 빗금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절반만큼이 96이 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게 합하면 192 정도가 되죠. 200보다 조금 작게 이 빗금친 안쪽, 빗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가이드라인 그어놓은 안쪽을 조금 작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깥쪽은 거의 200이 육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깥쪽과 똑같이 만들어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것을 참고를 해보시고 약간씩 변형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라운드를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 깎아서 만드시는 방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구멍의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이쪽 편, 그리고 이쪽 편에서 이 59개에 해당하는 구멍대로 여기도 59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는 이쪽에서 구멍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바느질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까먹고 말씀 안 드린 게 이쪽 안쪽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가끔 이렇게 주름이 지거나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쪽을 살짝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굳이 그러진 않아도 깔끔히 나올 수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PR을 살짝 해주셔도 됩니다. 이 U자 모양만큼. PR에서 조금 두께가 얇으면 확실히 이게 여기서 이렇게 꺾여 보이거든요. 지금 이것과 이것의 두께가 같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인데, 만약에 이 옆판을 U자 모양으로 PR을 했다면 안쪽이 좀 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잡히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